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 대출 규모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2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입니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 90%로 하향. 수도권은요, 추가적으로 더 인하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0조 전세 대출 조이기. 여기 보면 100에서 90%로 축소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세대출 100% 보증 시대의 종말 보증 비율 90%로 100에서 90%로 10% 깎이는 거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 큰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줬잖아요. 200조 상상이 안 되죠. 200조를 전세 대출하면서 시장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세 대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 1월 전세 대출 약 36조. 이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5년 정도 뒤인 2022년 10월에는 171조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35조가 늘었죠. 그 이후에도 쭉 늘면서 이제는 전세대출 200조를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퀴즈 한번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200조 원을요, 만약에 우리 국민들에게 모두 똑같이 나눠준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얼마씩 받아갈 수 있을까요? 40만 원? 4만 원? 답은요, 무려 400만 원입니다. 200조라는 돈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조를 5천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1인당 400만 원입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큰 돈이 전세 대출로 나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집값 그리고 전세값을 크게 올렸습니다. 뭐가? 전세 대출이요. 자, 이렇게 누구나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입자들은요, 예전에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금리도 비교적 낮고 대출도 많이 해줬으니까 이것이 전세 수요 증가 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요, 전세 대출 보증이 3.8% 증가하면 전세값은 연간 8.21%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은요,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임대인이요, 세입자의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받아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가 4억, 전세가 1억이면 내 돈 얼마 필요하죠? 1억.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었죠. 이렇게 적은 자본으로 여러 채의 집을 매입하는 이 갭투자 방식,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국 집값을 상승시켰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전세 대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해줄 때 정부 기관이 보증을 해주죠. 즉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하게 된 겁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알아서 갚아주니 은행에서는 뭐 대출을 예전처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전세 보증 사고액이 무려 4조 5천억, 3년 새 8배나 증가한 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예전에는 은행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증을 해주니, 그죠? 정부 기관에서 은행에서는 대충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 사고가 엄청나게 터졌던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조가요, 전세 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임대인이 갭 투자를 하다가 자금난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보증사고는요, 원래 사기꾼이 사기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경우도 많지만 평범한 임대인이 이전보다 보증 비율이 떨어지면서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생겼죠. 자, 이렇게 전세 대출은요, 전세 사기 그리고 역전세라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올해부터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충분할까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것은요,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전세대출 이 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응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응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증 비율이 축소됩니다. 올해 1분기부터는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요, 추가로 90% 이하로 더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3억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기존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보증 비율이 90%로 줄게 되면 2억 1,6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 한 2,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금액 어떻게 해야 되죠? 세입자가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자, 더군다나 7월부터는요, 주담대 금액도 줄인다고 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금리는 더 높아지고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요, 허그가 세입자의 소득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황들을 파악해서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얼마를 빌리고 싶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가 내가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소득 4천만 원 사람이 이미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면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이 시국에 왜 이런 대책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세값, 두 번째는 집값 연쇄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번 정책 보증 비율 축소 100에서 90%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득과 기존에 받은 대출을 반영해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대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전세 세입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자금 부족입니다. 자, 올해부터 전세 대출 한도가 소득 또 기존 대출 받은 것을 기준으로 세입자들은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출을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3억짜리 전셋집 최대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소득 그리고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월세 전환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왜죠? 그런 목돈이 없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죠. 실제로 지금 서울 오피스텔 월세 평균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월세 매물이 점점 줄어드는 방면,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점점 월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거 불안정 심화입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특히 청년 1인 가구 또 저소득층, 이렇게 안정된 전세 통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잃게 되고 주거비 부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3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부족, 그래서 월세 전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주거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세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갭 투자를 억제하고 또 전세값 상승폭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대출 보증 규모가 3.8% 증가할 때 전세값은 얼마 정도 오른다 그랬죠? 연간 8.21% 오르는 거죠. 즉, 전세대출 보증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전세값은 좀 완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영향, 갭 투자 감소입니다. 자, 갭 투자를 통해서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했던 투자자들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매매 수요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월세 증가,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이 정책의 부작용이죠. 월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미 서울 지역의 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어서 가뜩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월세난 또 월세 가격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요,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자, 양극화 어디?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수요로 인해서 집값 또 전세값 유지되겠지만 지방은요,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영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값 상승 억제. 두 번째, 갭 투자 감소. 요건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단점이 있죠. 네,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한 월세 가격 상승, 시장 양극화 심화, 이런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분명한 건 전세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나왔고요. 이번 정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